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YCN 초대석으로 뵙겠습니다. 삶이란 참으로 복잡하고 아슬아슬하죠.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 없습니까? 어느 것 하나 결정하거나 아니면 결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 늘 흔들리기 때문인 거죠. 흔들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분을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운을 읽어주는 남자 임광태 원장님께서 운을 100% 활용하고 제시하고자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시는데 많이 시간이 좀 걸리셨나요?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 멀지 않은 예. 곳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고 선생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그마한 그 남쪽에 그 익산에 위치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그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임광태입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선생님 뵈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네, 현재 선생님께서 하시고 있는 예. 그런 일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전에는 그 정비업을 했었어요. 네, 자동차 정비. 예. 네. 정비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느 그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그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신 거예요. 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힘으로 하는 것을 그만뒀을 때는 나이 먹었을 때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몇 년을 그것을 책을 보고 또 그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가 카센터를 접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임상으로 그냥 아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 7, 8년 전에 네. 본업 현업으로 이제 완전히 그 바꿔버린 그런 케이스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혼자 독학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을 찾아다니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그 선생님을 이 자리까지 안내를 해주신 선생님하고의 인연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4, 5년 되는데요. 네. 그 지금 아마 여기 방송에도 가끔 출연하시는 네. 그 신통 김은둥갑 김정구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김은둥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방금 이것도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없다라는 것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좋은 그 이것을 본인의 그 현재의 모습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을 같이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넘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항상 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한 얘기겠네요. 네. 그 과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만 내일을 걱정하고 있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냥 운동에 맡기거든요. 자연운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지금 힘들다면 어제가 오늘이 힘들다면 어제 내가 혹시 어제의 누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지금 운을 읽어주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에게 운을 읽어주는 남자로서의 역할은 지금 얼만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만나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하게 어떠한 그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그 플랫폼에서도 지금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우리 유림 방송의 그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정구 선생님이 많은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께 이제 기문둔갑이라는 예. 그쪽 학문을 조금 배우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운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는데 기문둔갑을 공부하신 그 부분을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전체적인 운은 제가 사주를 통해서 보고 네.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하는데 보통 그 손님들이 이런 사람들 너 맞춰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건가 바로 맞춰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요즘 보면 우리 타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타로가 어떠한 그 시간의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를 사용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뭐 구성학도 접해보고 또는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주역하고 기문둔갑을 쓰는데 어떻게 손님한테 지금 물어봤을 때 이 현답을 네. 물어보는 지금 바로 물어보는 답을 현답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이제 찾아보다가 네. 그 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예. 지금 기문둔갑을 배우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기문둔갑의 뿌리는 어디를 저는 두고 있는지. 이 세상이 처음 시작이 네. 그 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 중국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지는 네. 대개 보면 우리가 그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건너가면서 이것을 지역으로 나눠 보면 이 동쪽은 동문은 그 공자님의 어떤 그 동문이라고 보고 네. 남쪽은 그 예문으로 봅니다. 저는 예수교 쪽으로 보고 네, 예수님의 세계로 보고 그쪽 신유설 서쪽을 저는 석가모니 세계로 보거든요. 그리고 네. 이쪽 그 해자축을 그 도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그 모든 그 동양 역술 학문이 전부 중국에서 중국 고대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대 그 중국인들이 과연 이 간지를 갖다가 이 학문을 왜 저렇게 해놓고 맞췄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 팔문을 갖다 거기다 넣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사주를 기준으로 이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읽어줄 것인가 하면서 네. 그날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문에서 좀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역술은 서양의 역술도 동양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 동양의 뿌리를 예.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이제 주역에서 왔다고 서양에서 봅니다. 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지금 뭐 사주, 뭐 저기 육효, 뭐 장명 이런 것도 다 주역에서 다. 그래서 주역에서 와서 그다음에 하도낙서의 어떠한 그런 그걸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동양의 어떠한 뿌리를 버리고는 이 주역이 됐든 사주가 됐든 모든 역학술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역경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네. 아까 타로 말씀도 잠깐 하셨잖아요. 예. 근데 타로는 이렇게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가볍게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것이 타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 그거를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타로가 없어도 타로를 할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타로 석장을 고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고르려면 책을 한 권 갖다 놓고 페이지를 한번 네가 원하는 곳을 펼쳐봐라 해보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3번을 펼쳐봤으면 제가 그 페이지에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대로 그거 읽어주면 타로입니다. 아, 그럼 타로에 관련된 책자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그런데 카드가 아닌 책으로? 그걸 책으로도 할 수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 점술은. 아, 현재의 점술은 쉽게 얘기해서 그 타로 말고 우리가 화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투의 첫 장과 끝장에 전부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걸 뒤집어 놓고 고르라고 하면 그게 카드가 타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화투점이 되겠죠. 또. 네. 화투는 48장의 그림이 있잖아요. 네.
거기다 이제 의미를 제가 부여해 놓죠. 부여해 놓고 오는 손님한테 원장님만이 의미를 부여하고 놓고 있다. 손님이 오면 뒤집어 놓고 골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로 형태가 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 책 페이지마다 뭐 의미를 부여해 놓고 그 페이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만의 특별한 그런 예, 예. 방법으로 예,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네. 자연의 현상을 지금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 현상을 이렇게 대화하고 있을 때 손님이 들어왔다. 그럼 뭔가 이 사람은 대화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네, 네. 굉장히 이 생각의 폭을 굉장히 넓게 예, 갖고 예. 계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존경스럽네요, 원장님.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 마음의 생각의 관점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익산이라는 그곳에 네. 지금 우리 사회에 안정된 사회는 아니잖아요. 예.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의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 같은 분을 많이 찾게 되는데 네. 주로 원장님께 찾아오는 그 내방객들은 예. 주로 어느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30대에서 50대 이하. 아. 50 아니면 55세 이하. 그러면 굉장히 젊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 제가 젊은 분들이 와서 대부분 무엇을 대개 궁금해하시나요? 이제 그 궁합, 궁합, 궁합을 볼 수 있고 진로. 진로.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플랫폼을 하다가 이제 전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다시 그 이제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사이버 공간까지 예. 진짜 최대한 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뭐 예. 상담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지만 예. 지금 성비는 어떻게 돼요?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지 아니 여자가 많지요. 그래요? 예. 여성들이 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그 여자들이 저한테 올 때는 딱 두 가지의 관점에서 와요. 자기 남편 아니면 자식. 남편하고 자식하고 네, 남편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전통적인 그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가정, 예. 가족 예.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인데 주로 남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저 때문에 와요. 본인 자기 스스로 때문에. 본인 스스로에게 예.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걸 본다고. 근데 물어보는데 여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남편. 그러니까 나의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으로 보는 네, 친구들이 지금도 많다고 보는 네. 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건 바꿀 수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어떤 아직도 그렇게 예쁜 예.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게 정통 종교의 어떤 힘이라고도 보죠. 저는. 네. 저는 그 지역, 그 호남 지역에 네.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냐 하면 예. 그 지역의 여성들이 최고의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도 이제 교육에 뭐 반평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지만 그쪽 지역의 여성분들이 유독 가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자녀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의 여성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그 여성들이 오면 남편의 출세라든가 예. 자녀들의 진로라든가 예.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네. 그게 지금 정말 그게 맞아 떨어지는구나라고 지금 제가 네, 다 저도 확신을 그렇게 하고 합니다.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께서 이제 운을 읽어주는 남자. 그럼 어떤 남자일까라고 궁금했었는데 네, 선생님의 지금 에너지가 예. 조금 남다르신 것 같긴 하네요. 에너지가 남다른 것보다는 일반인들하고 같지요. 같은데 네. 같이 호흡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특별하게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원장님이 몸으로 하는 힘으로 하는 일에서 지금 머리로 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주로. 그죠? 예. 어떤 것이
편하셨어요? 지난 과거하고. 그 몸은 고될지 모르는데 그게 돈은 더 됐습니다. 아, 예전에. 네네. 지금은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돈은 더 됐었는데 지금 마음은 편하고 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어차피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는. 아, 그걸 이제 바꿨죠. 네. 아, 이거 어차피 내가 올 때 빈손이었는데. 그러니까 빈손이었는데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또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은 그 지난 날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신 예, 예. 상태에서 이제 내방객들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사회 지금 이 사회 현상에서 예. 원장님께서 가장 염려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아, 그걸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있다면 뭐냐면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운동에 따라 움직여요. 이 세상에서 생물이 있는 곳에는 운동성이 있어. 규칙이 네. 있고요. 네, 네. 근데 규칙이 없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 사회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어떠한 그 한 철을 살고 가는 메뚜기도 그 시절이 끝나면 자기가 놀고 놔버리거든요. 네. 개구리나 뱀도 시절이 되면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저물어가고 또 때 되면 나오고 네, 네. 하물며 저 가로수도 겨울 되면 이파리 떼어버리는데 인간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리를 하게 되고 앞을 생각하지 않고 그 흐름에 네. 운동에 따라가지 않고 과오를 저지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힘든 것은 어제의 결과물이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현실은 내일의 모습이고. 네, 네. 그러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처럼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좀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예, 예, 있는 예, 예. 그런 방법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시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저한테 오는 그 고객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저 남편하고 저는 어떤가 궁합이 어떤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합은 안 맞는 것이 잘 맞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안 맞는 이 세상 것이죠. 모든 것은 짝은요 반대 거하고 짝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동서남북 가득히 네. 그렇잖아요. 그 하늘은 땅하고 짝을 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짝하고 있는데 남자를 짝해 놓고 그 남자 보고 나 여자인 나한테 모든 걸 다 맞추라고 그 남자는 남자라는 한계성 때문에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 맞추면 너하고 나는 궁합이 안 맞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 보면 그 궁합은 정말 보면 잘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을 생각의 관점을 바꾼다면 엄청나게 잘 맞는 궁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원장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끼리의 부부하고 예. 정말 정반대인 그런 부부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 부부가 더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그 다이나믹하겠죠. 정반대는. 네. 근데 생활력은 저는 더 강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자기가 그 다이나믹하게 살았기 때문에 맞추라고는 요구하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조금은 둘이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조금 우유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관계 그러니까 속에서. 다이나믹한 것을 더 좋다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다이나믹하게 갈 것이냐 아니냐 이거 차이는 궁합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면 우리가 N극과 S극이 붙지 네.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놔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어찌 보면 그런 원초적인 면에서는 가장 안 맞는 것도 잘 맞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마음 한번 바꾸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가는 거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궁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손등과 손바닥인 거예요. 손등은 손바닥을 본 적이 없고 네. 그 손등도 손바닥을 보지 못하고 손바닥도 손등을 보지 못해요. 네, 네. 그러나 이 손등과 손바닥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게 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게 근데 이것이 부부다.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바라보지는 못해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로 우리가 이제 그만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거 아니죠. 그 성격 그렇게 차이. 그 성격 차이를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안 풀리기 시작. 제가 항상 손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네. 왜 안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냐고. 지가 바뀌면 되잖아요. 본인이 바뀌면 되거든요. 내가 바뀌면 돼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상대방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 그 사람 못 바꿔요. 그 사람 부모도 못 바꾸고 본인도 못 바꾸겠다는데 왜 부부인 상대방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냐고. 그럼 내가 선생님, 바뀌어버리면 되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전제를 한 거는 여성 보고 네가 바꾸면 편안해질. 남자도 마찬가지죠. 네.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 와이프를 그걸 바꾸려고 하냐고. 본인이 와이프가 바뀌기 전에 본인이 바뀌어서 여자 쪽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되지. 그럼 편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게 저는 더 편하고 정말 힘들지. 정말 어려운 얘기 같은데. 그것을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하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그대로 객관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라고 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놓고 내가 바뀌어버려야겠다라는 거. 근데 잘못된 부분을 내가 거기에 맞춰주기에는 너무 힘들 것 잘못된 걸 같아요. 누가 그걸 하냐는 거죠. 잘못된 것을. 네. 그러니까는 이 생활 철학이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게 하기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 이제 제가 항상 손님한테 꼭 얘기해요. 하물며 와서는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는데 저는 이혼이라고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왜? 그런데 왜 힘들까? 처음에 그 부부가 맺어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네. 왜? 내 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혼인신고 하고 나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잡아놓은 물고기 밥을 안 주거든요.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는 거죠. 나도 바꾸고 상대방도 바꾸는 그 상대방한테만 바꾸라고 요구를 하면 뭐 이런 거지. 내가 싫은 거야. 듣기 싫은 거야. 그럼 알았다고 그만해. 그랬어요. 네. 또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또 해요. 그러면 세 번째는 박차고 밖을 나가버려. 그것은 뭐냐면은 알았다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알아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싸움의 불씨를 만들기 전에 그냥 칭찬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상대방의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활용을 하려고 해야지. 없는 걸 갖다가 거기다 붙이니까 자꾸 상대방은 딴 데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 집에 들어오면 힘들으니까. 진짜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 아니면 정반대인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예. 그거를 그 상대방에게 맞춰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각화되고 네. 그렇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여자라고 하는 그 속성상 네. 또 부부가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뭘로 정해져 있었냐면 밥하고 빨래하고 애수발하고 하는 걸로. 네. 요즘은 여성들도 밖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성 입장에서도 맞아요. 사회생활을 하는 네네. 하나의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네. 힘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삶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이제 운이라는 것도 다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네, 맞는 말씀 같고 그래서 원장님께 지금 색다른 거를 저는 또 느꼈고 원장님만의 공부를 나름대로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내방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참 특이하게 사업 운영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더 살맛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기 예. 위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돼 주시는 그런 원장님이 되시길 바라고요. 예. 많은 내방객들이 꽤 많이 원장님을 예. 찾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원장님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요? 저는 기억을 뭘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제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속담에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언제 철들을라나. 네, 그리고, 언제 철들게.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어머님이 그 우리 옛날에 토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루밑을 네. 거기를 쓸면서 이 신발이 언제 클거나 이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신발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이 신발이 언제 클까? 언제 클까? 신발이 크면 사람이 성장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 말을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는데 꼭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철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너 나이에 맞게 언제 살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도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운을 바꾸는 것도 시절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데가 행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것은 불행이라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내 스스로가 불행도 만들고 행복도 만든다. 그 그죠? 일제유심조죠 이제. 네, 네. 그럼 원장님 지금 현재 만족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만족을 느끼고 살고 운을 읽어주는 남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